최상병 특검 조금 짧게 한번 볼 텐데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을 했습니다. 네, 사실 최상병 특검 처음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특검이 동시에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간명한 사건이다. 빠르게 결과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수사 기간을 연장했네요.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간명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대상 범위가 워낙 작으니까요. 그리고 경로를 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대충 어떻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명하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3특검이 출발했을 때 법조인들 혹시 특히 수사 업무를 많이 했던 법조인들끼리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나마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게 김건희 특검. 근데 왜 40명이냐? 이거 60명 아니라 그보다 더 커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내란 특검 이건 뭐가 돼도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 지지도 있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런 스케줄이나 일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최상병 특검이라고. 그래요? 제일 쉬운 게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당사자들 간의 이런 진술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최상병 특검에서 나오는 이 경로라던가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런 그 뭐 출국 금지 뭐 해제라던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법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런가요? 법리 뭐 직권남용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법리 같은 게 좀 까다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손도 많이 탔어요. 다른 수사기관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수사기관이라든가 공적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수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제일 어렵고 힘들고 좀 나중에 빛이 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기대는 다른 특검에 못지 않은 그런 내가 최상병 특검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이 힘들 거다. 한편으로는 최상병 특검이 왜 이렇게 결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경로설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경로는 이제 설이 아니라 확실히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많이 그렇죠? 확인했고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도 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했던 점 뭐 이렇게 소환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특검보다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공보 노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 최상병 특검이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가지시고 좀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네요. 윤석열의 경로도 확인됐고 이종섭이 갑자기 이제 원래 출국 금지 되어 있었는데 그거 풀리고 호주 대사는 임기가 아직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출국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연결고리들을 찾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연결고리라기보다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의율해 가지고 처벌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 법리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실 처음에 경로라기보단 본인이 그런 독단적인 결정만 내리지 않았으면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을 거거든요. 본인이 임성근 사단장 어떤 이유에선 청탁을 받았던 김건희 씨를 통해서 구명운동이 들어왔던 그걸 경로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모든 일이 꼬였어요. 법무부에서는 지금 뭐 그게 뭐 정당한 조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당한 조치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해준 걸 왜 갑자기 회의를 급조해가지고 풀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뭐 인사검증 절차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인사검증실에서는 뭐 갑자기 왜 이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호주로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호주로 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자기 무슨 방산 무슨 관련해서 무슨 회의를 급조해가지고 다시 귀국을 시키고요. 이런 하나하나 이게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경로를 뒤치다꺼리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제대로 말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뭐 여러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 한 사람의 그 경로라기보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독단 때문에 참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걸 어떻게 죄로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 과정을 사실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그 부분 하나하나를 띄어서 이렇게 봐야 되고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범죄 사실로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게 고민을 많이 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다른 특검들과는 좀 달리 첫 기소라든지 구속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고민이 많나 보네요. 고민이 많고 그냥 저 책임자 한 사람 그 책임자는 지금 또 이렇게 뭐 다시 소환하거나 그러면은 또 CCTV에 찍힌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또 반항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개개의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 잘라서 보면은 본인들 이 공무원들은 이게 뭐 위에서 시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다 하나하나 넘어가다 보니 이렇게 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산 게 사실 내 아들 또래에 정말 그냥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뭐랄까요 그 봉사 정신으로 있었던 최상병이라는 그 희생당한 누군가가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죄를 임성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최상병 사건은 그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분의 조카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제가 FIU 시절에 같이 근무했던 그분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건이고요. 사실 그 부친도 공무원이시지 않습니까? 최상병 부친도. 그런데 참 그 유족들은 어떻게 보면 절제된 분노라던가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국정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뒀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겼을 사건을 자기가 무슨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식의 독단적인 결정을 함부로 지시하고 그걸 갖다가 아랫사람들한테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뭐 경로 분노를 표시해 가지고 그 때문에 이 흐트러진 시스템이라는 게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인사검증 시스템 무너졌지 출입국 금지 이 웬만한 형사 사건 끝나기 전까지는 출금지를 풀어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줘서 국민 감정을 거슬렸지. 그리고 또 다른 부서들은 뭐 회의까지 급조해가면서 뭐 난리를 쳤지. 이거 국가 시스템에 미끼친 악영향이 큽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정말 어렵겠지만 이걸 어떤 식의 법리로라도 힘내서 구성해가지고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뭐 이번에 기간도 연장하고 그러니까 잘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네. 내부 보고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곧바로 방송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